시간은 저녁 8시를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과를 마친 이들이 집으로 향하는 길목, 매일 발이 닿는 익숙하고 정겨운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완전히 물러났고 미지근해진 공기 사이로 느껴지는 선선한 저녁바람이 지친 뺨을 부드럽게 감싸는 하루 중 가장 깊은 안도감이 스미는 순간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도 블록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그 위로 규칙적이고 느린 발소리가 평화롭게 울립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들은 마치 작은 위안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안정감 속으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균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사거리 모퉁이에 늘 환하게 불을 밝히며 늦은 퇴근길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던 작은 과일 가게가 오늘은 완전히 암흑 속에 잠겨 있습니다. 매일 저녁 문만 열면 달콤한 복숭아와 신선한 사과향이 쏟아져 나오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텅 빈 내부만 보입니다. 바깥에는 손으로 정성껏 쓴 작은 메모 한 장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붙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지만 무게감 있는 이 문장은 단순한 폐업을 넘어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옆, 늘 커피 향을 풍기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젊은 부부의 작은 카페 역시 불이 꺼져 있습니다. 창가에 아기자기하게 놓여 손님들을 맞이하던 화분도,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작은 테이블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흰색 시트지가 유리창 전체를 가리고 있고 그 위로 붉은색 글씨의 임대문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길 건너편 매번 깔끔하게 옷을 다려주던 세탁소도, 그 옆에서 떡볶이와 튀김 냄새를 풍기던 정겨운 분식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삶의 온기로 가득 차 있던 가게들이었습니다. 아직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했던 일상의 퍼즐 조각 일부가 갑자기 뜯겨나간 듯한 작은 허전함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텅 빈 가게 안을 무심히 들여다보다가 이내 다시 자신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습관처럼 중얼거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 동네의 몇몇 상점이 사정상 문을 닫았다는 흔한 도시의 쓸쓸한 저녁 풍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삶에서 가장 익숙하고 당연했던 공간들의 기반에서부터 소리 없이 거대한 구조적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치열한 희망이었고 한 가족의 유일한 생계였으며 동네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었던 수많은 작은 가게들이 지금 소리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따뜻한 삶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바로 그 자리에 가장 차갑고 잔혹한 숫자와 통계들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구조적인 하향 흐름이 이제야 우리의 눈앞에 물리적인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이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직장이라는 조직을 벗어나 자신만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어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의 동의어였을 겁니다. 새벽 일찍 문을 열고 정성껏 물건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실함의 상징이었으며,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경제적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였습니다. 내 가게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자영업 성공의 아름다운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익숙했던 성공의 공식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주기적인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더 깊은 구조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이미 가장 명확한 언어인 숫자로 차갑고 잔혹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 통계가 보여주듯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 건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통계를 넘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희망이 좌절되고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통계청 지표입니다. 2025년 들어 전체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대까지 추락했는데 이는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하는 IMF 외환 위기 당시와 비교해도 통계상 최저점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시장 자체가 그야말로 근간부터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꿈과 희망, 그리고 한 가족의 생계가 담겨있던 작은 가게들이 팬데믹 시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바로 그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가게가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현실은 가장 차가운 숫자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음식점들의 상황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통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희망을 품고 6만여 개의 식당이 문을 열었지만 같은 기간 무려 16만 7천여 개의 식당이 영업을 중단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는 누군가 땀 흘려가게 문을 여는 그 순간 바로 그 옆에서는 비슷한 꿈을 꾸던 3배 가까운 가게가 조용히 간판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건 더 이상 정상적인 성장의 흐름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남을 밀어내야만 하는 생존을 건 잔혹한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자영업의 양적인 감소를 넘어 질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영업자라고 떠올리는 이상적인 모습은 직원을 두고 함께 가게를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장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러한 모습이 점차 보기 힘든 희귀한 풍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1년 사이 직원을 고용했던 자영업자는 4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직원을 두지 못하고 모든 업무를 홀로 감당하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은 9만 4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감을 넘어 자영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것을 혼자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성장의 꿈을 꾸기보다는 당장 오늘 하루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대다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이라는 단어가 본래 품고 있던 독립과 성장의 긍정적인 가치와 꿈은 이제 생존과 고립이라는 잔혹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형체도 없이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믿어왔던 자영업 성공 신화의 배경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더 차갑고 근본적인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가게 문을 닫는 것은 그 모든 고통을 견디다 못해 내린 마지막 선택이며 그 전까지 사장님들은 끝없이 줄어드는 소득의 과정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가 보여주는 소득 지표는 훨씬 더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일시적인 불황의 파도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 시장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하락의 수렁에 깊숙이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같은 기간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은 이 흐름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 바로 자영업이라는 공간이 집중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맞물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매출이라는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원가, 이자 부담, 그리고 임대료라는 고정비용의 압박이 점점 더 강력하게 죄어오는 구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 조사 결과는 더욱 비참합니다.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불과 1년 만에
500만 원 가까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는 매달 4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사장님의 주머니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익 감소 차원이 아니라 가게의 존폐를 결정하는 마지막 방어선, 즉 생존 자금이 속절없이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이 500만 원은 미래를 위한 재투자나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올랐으니 당연히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자영업자들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역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얇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가격을 인상하는 순간 손님들의 발길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곳 혹은 온라인이라는 무한한 대안을 찾아 곧바로 끊어집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막강한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오프라인 가게들의 가격 결정력은 그만큼 치명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경영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르기만 하는 비용과 더는 올릴 수 없는 가격 사이의 치명적인 함정에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갇혀버린 것입니다. 자영업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외부에서 새로운 영양분, 소득을 공급받기는 어려워진 반면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모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부는 서서히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윤리였던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믿음은 이제 과연 이번 달 공과금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차가운 생존의 질문으로 완전히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몫을 줄이는 방어적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포기나 절망의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가게를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처절한 방어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외식을 취소하고 늦은 밤 택시 대신 막차버스를 기다리는 일상 속의 작은 희생들입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것은 내 사업의 지속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 즉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외부의 힘, 즉 빚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친인척에게 손을 벌리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임시 방편이 됩니다. 창고와 같은 비좁은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대출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는 그 찰나, 자영업자는 절망의 그림자 대신 생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의 불빛을 발견합니다. 방금 확보한 자금은 당장 모든 것이 붕괴하는 것을 막아줄 거대한 방파제처럼 느껴지며 동시에 암울했던 오늘을 딛고 더 밝고 나은 내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발판처럼 보입니다. 당장의 급박한 불을 끄고 나면 기적처럼 모든 것이 예전에 번성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렬한 자기 확신과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결단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예상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과감히 끌어와 당면한 위협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려는 생존을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경제적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일시적인 안도감 속에서 지긋지긋했던 위기의 실체는 잠시나마 시야에서 멀어집니다. 통장 잔고에 새겨진 그 숫자는 며칠 밤잠을 설치게 했던 임대료, 밀려있던 인건비, 그리고 바닥난 재료비를 모두 해소해줍니다. 사장님은 비로소 깊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짧은 여유를 얻고, 그래, 아직 끝이 아니다. 다시 해보자는 헛된 용기, 혹은 절박한 용기를 재충전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극한 상황에 몰린 개인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달콤한 신호입니다. 즉,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지금은 절대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존 본능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신호를 외면하고 거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개별적인 생존을 위한 선택의 흐름은 시스템 전체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은행 문을 두드려 받은 수천만 원의 대출은 그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일 수 있지만 이러한 수십만, 수백만 명의 간절한 희망이 모여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숫자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섬뜩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한국은행의 냉정한 통계는 이 조용한 비극의 거대한 규모를 숫자로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0% 이상 폭증하여 경이로운 수치인 11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거대한 숫자는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어떻게든 오늘을 버텨보려 발버둥 치던 수많은 사장님들의 절박한 목숨값이 빚이라는 형태로 눈덩이처럼 쌓여버린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유일한 최선책이라고 굳게 믿고 실행했던 수많은 개인적 선택들이 합쳐져 결국 거대하고 불안정한 시스템 전체의 경고음, 위험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주한 출근길이나 피곤한 퇴근길, 주변의 사람들은 익숙하게 영업을 중단하고 굳게 문이 닫힌 옆가게를 무심코 지나칩니다. 그 순간 그 공간을 채웠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뒤로하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동질적인 위기감을 느끼기보다는 우리는 저 실패한 가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강한 방어적 사고를 작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메뉴는 훨씬 독창적이고 뛰어나며 우리의 서비스는 더욱 친절하고 차별화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리 가게에는 굳건한 단골 고객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옆 가게의 명백한 실패는 곧 자신의 사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등이 되기보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저들과 다르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존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냉정한 비교 사례가 되어버립니다. 경쟁자가 하나 사라졌으니 이제 그들의 손님들까지 자연스럽게 우리 가게로 흡수될 것이라는 희미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됩니다. 가장 무섭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구조적 신호는 바로 주변의 명백한 실패를 목격하면서도 공포 대신 오히려 미세한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내 선택만이 유일하게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즉, 모두가 힘들어도 나만은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자기 암시이자 믿음입니다. 이 생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존재해야만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도 다음날 아침 다시 희망을 걸고 가게의 문을 열어젖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당장의 하루하루 생존이라는 미시적인 목표에 매몰되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경제적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 아예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을 위한 선택의 여지는 무자비하게 좁혀져 갑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 이익을 줄이는 것을 넘어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직원을 눈물겹게 내보내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절감하기 위해 사장님은 그 순간부터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가게의 모든 업무와 책임을 짊어집니다. 제때 식사하는 것을 잊고 단 한 번의 휴일도 반납하며 수면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버텨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를 향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이는 현상이라도 간신히 유지하기 위한 혹은 피할 수 없는 추락의 속도라도 단 며칠이라도 늦추기 위한 처절한 생존을 위한 사투에 가깝습니다. 결국 모든 자원을 소진한 사장님들에게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들이 임박하여 다가옵니다. 미래를 위해 고이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약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던 보험마저 해지하여 현금화합니다. 심지어 고개를 숙여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에게 눈물로 손을 벌리는 일마저 감수합니다. 모든 처절한 선택들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폐업이라는 최종적인 실패의 순간을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더 미루기 위함입니다. 가게의 문을 닫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경제적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쏟아부었던 피와 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절망적인 순간이며
지역 사회와 가족에게 사회적인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겨진 감당 불가능한 빚을 어떻게 홀로 책임져야 할지 모르는 막막하고 고립된 현실의 잔인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그 파국적인 순간을 필사적으로 회피하려 합니다. 우리가 도심의 거리에서 흔히 목격하는 텅 비어있는 가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인 결정으로 만들어진 무의미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 회색빛 유리창 안에는 이처럼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이어진 수많은 밤샘 고민과 고통스러운 선택, 그리고 폐업을 미루기 위한 필사적인 과정들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매일 일하고 극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빚을 내서라도 버텨내고 주변의 쓰라린 실패를 애써 외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시간이 그 폐허 속에 영원히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절박했던 선택의 흐름이 종착점에 이르는 마지막 지점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임대의 현수막이 붙은 하나의 텅 빈 공간을 그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오의 점심시간, 도심의 거리는 다시 끓어오르는 듯한 활기와 역동성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말끔한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은 마치 전투라도 치르듯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가로지르며 식당으로 향하고, 식당 내부에서는 주문 소리와 함께 분주하고 활기찬 대화 소리가 물결처럼 흘러나옵니다. 카페 창가에서는 갓 로스팅된 커피의 강렬한 향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잠시 숨막히는 업무의 스트레스를 잊고 동료들과 가벼운 웃음을 나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어제와 완전히 똑같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식당의 메뉴판을 이전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오래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짧은 망설임 끝에 결국 오늘의 할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혹시 새로 도착한 할인 쿠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단돈 몇백 원이라도 더 저렴한 커피를 제공하는 곳, 조금이라도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가게를 찾기 위해 몇 걸음 더 걷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현명한 소비이며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구도 이러한 행동을 거대한 경제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야 한쪽 모서리에는 어제 우리가 목격했던 임대문이 현수막이 걸린 텅 빈 가게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임대문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붙어있는 회색빛 유리창들은 이제 이 도시의 일상적이고 익숙한 배경 이미지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고 그 공간에 오래 시선을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곧 새로운 자본을 가진 누군가가 들어와 멋진 새 가게를 열 것이라고, 혹은 원래부터 저곳은 상권이 좋지 않아 장사가 잘 안 되던 자리였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치부할 뿐입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자영업자 폐업률이나 심상치 않게 치솟는 대출 연체율과 같은 통계 수치들은 현재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치 먼 우주 어딘가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거대한 경제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약속을 잡으며 일상을 이어갑니다. 누군가는 절망하여 떠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며 새로운 희망의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버텨낼 수 있는 재정적, 정신적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의 가게를 지키며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텅 빈 가게 바로 옆에서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곳을 쳐다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분주하며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거대한 위기를 읽을 만한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면적인 평온한 일상 아래에서 수많은 개인의 희망과 좌절을 먹고 자라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부채와 폐업의 숫자들이 쉼없이 그리고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과
또 다른 누군가의 최종적인 파산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그 거대하고 구조적인 경제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발밑을 끊임없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한 감정적인 공포에 휩쓸려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수행하는 잔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구조 조정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부의 이동은 모두가 환호하며 낙관론에 빠져있던 호황기가 아니라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비관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는 불황의 가장 깊은 끝자락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도처에서 눈에 띄는 텅 빈 가게들과 급격하게 늘어나는 폐업률은 역설적으로 시장이 이제 고통스러운 조정기를 거쳐 단단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이 혼란기를 견뎌내고 살아남는 소수의 강자만이 시장의 모든 파이, 이윤을 독점하게 되는 냉혹한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경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얼어붙어도 돈의 흐름과 자본의 이동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 흐름의 방향과 속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닥친 이 위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멈추고 포기하라는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강력하고 명확한 경고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패배감에 젖어 무기력하게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 나의 사업 모델과 경쟁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 무기를 다시 날카롭게 갈고 닦는 치열하고 집중적인 재정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보란듯이 틈새를 찾아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변화된 경제 흐름의 미묘한 물결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그 흐름에 맞춰 기민하게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망적인 두려움을 단단한 용기로 바꾸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사업의 내실을 근본적으로 다지는 것입니다. 둘째, 모두가 포기하는 위기라는 포장지 속에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새로운 시장 기회의 빈틈을 집요하게 찾아내고 선점하는 것입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고 혹독합니다. 하지만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허무하게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스럽고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단순히 버텨내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나와 나의 사업 모델을 더욱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진화시키는 혁신, 이너베이션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기 속에서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치열한 현장에서 피땀 흘려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살고 계신 동네와 상권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의 물결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깊이 있는 통찰을 모아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분석과 해결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전략적인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통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